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홍준표 시장이 연일 이슬람 포용 발언을 잇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원 건립 추진 단체 간의 갈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갈등은 해외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아주 극한의 대치 상황인데요. 대구 내 종교 갈등으로 번졌으나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이후 취임 이후에도 공개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간담회 때 입장을 냈죠. 네, 입장이라기보다는 간담회 때 중요한 소재로 다뤘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홍 시장은 이슬람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는 이유가 대구가 글로벌 대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세계 속 대구를 하려면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도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이어 일부 종교 세력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면 대구는 폐쇄성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글로벌 대구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특정 종교는 못 들어온다고 배제할 수 있나. 싱가포르는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도교 사원까지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 도시가 된 거다. 그러면서 싱가포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정한 편집인께서는 이번 이슬람 국가 순방 이후 출장 결과 공유를 하는 기자간담회인데 이때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가 이야기 소재거리로 나올 줄 아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그분의 깊은 뜻을 네. 필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예. 그 이슬람 사원 문제를 언급할 줄은 사실 몰랐고 예. 대신에 이제 이번 기회에 언급할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 한 번은 홍 시장이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분은 페이스북 정치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좀 더 밝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했었는데 네. 기자간담회 때에 불쑥 끄집어낼 줄은 사실 몰랐죠. 네. 네. 홍 시장은 지난 27일 석가탄신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2개 작성했는데요. 하나는 석가탄신일을 알리면서 최근 대구 일각에서 벌어지는 종교 갈등을 우려한다. 모든 종교도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20여 년 전 모로코 방문 계기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런 편견과 오해가 없어졌다. 서로 증오하지 않고 포용하며 각자 종교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는 이 페이스북만 보고는 홍준표 시장이 이슬람 사원 건립에 적극 나서는구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자간담회 때는 또 북구가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발을 뺐습니다. 하여튼 기자가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 같아요. 조 기자가 시 차원에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냐 질문에 홍 시장이 시에서 허가 내준 건 맞냐? 허가 내준 것이냐? 네. 시에서 허가 내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북구청에서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건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북구에서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 차원에서 개입은 없다라는 정도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북구청에서 도움을 요청해 오면은 응하겠다라고 해서 여지는 좀 남겨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홍 시장이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건축 허가권이 북구에 있었고 북구에서 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권한은 시에게 구하고 구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구시가 홍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했는 걸 보면 이게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어떤 거는 허가권이 없어도 하고 이런 정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색내는 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 않고 갈등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일에는 가능하면 몸을 사리고 하는 스타일인데 실제 이제 지금 이번에 홍 시장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은 정치적인 감각은 어쨌든 탁월하다. 네. 이분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낄낄빠빠. 낄낄빠빠. 이거를 좀 정확하게 잘 아는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북구에서 그만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이고 주민들과 이슬람 건축 사원 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뭔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사실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사실 없어요. 여기다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지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홍 시장이 그 고도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고 한데다가 이번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3개국 그렇죠. 순방을 했는데 거기에 두 도시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두바이하고 말레이시아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을 하는데 중동 석유 자본을 가지고 오거나 이슬람 자본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구가 이슬람을 박해하는 도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도 큰 부담이 없을 때 기자간담회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면서 그리고 고도의 전략가이다 보니까 또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그 나라를 갔다 온 김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무언가 아주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통 큰 정치인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자, 이날 간담회 때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또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포용을 그렇게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날 기자간담회 때 그 신천지에 벌이는 소송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가 좀 더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이슬람 포용 정책을 내세운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실제 홍준표 시장의 신천지 사랑은 상당히 뭐 좀 알려져 있는 바죠. 네. 예. 실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이날 그 기자간담회 때에 신천지에 대해 가지고 대구시가 벌이고 있는 1천억 원대 소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지게 될 게 뻔한 소송인데 소송 비용까지도 다 감안하면 그게 다 시민들의 재산인데, 혈세인데 그것까지 그 생각을 해가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소송 항소장을 받아보고 그 최종적으로 판단을 법원 하겠다. 판결을 받아보고 예. 항소장을 제출할 그렇지, 건지. 그렇지.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판결문을 뭐 아직 못 보지는 않았을 테고, 사실은 이제 이미 다 검토는 끝났을 텐데 이걸 할지 말지. 근데 이제 만약에 안 한다면은, 물론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질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네. 뭐 당연히 안 해야죠. 그렇지만 신천지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그 어떤 감정, 그게 신천지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서가 아니고, 실제 신천지가 우리 그 대구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맞죠.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정도 사실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송을 중단을 한다.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구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 20일쯤 뒤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신천지 성도 대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형 행사를 다 취소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용감하게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실 신천지 집회를 허용을 했죠. 그렇죠. 그게 뭐 누가 그 실무자가 했겠습니까? 결국은 홍준표 우리 시장님께서 허락을 해준 사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천지라는 데서 대구시뿐만 아니고 홍준표 시장한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이슬람 포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천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 2020년도인가요? 코로나19 그 창궐 때부터 굉장히 신천지를 대상으로 나쁜 감정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동성로나 시내를 돌아가봐도 지금 신천지 그 신도분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정이 나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자간담회 때 모든 종교는 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 이슬람 사원 이야기, 신천지 이야기 이렇게 꺼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이런 발언 중에서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신천지
신도들도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네네. 했는데 그러면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분들, 북구 주민분들도 대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가 적극 개입해서 북구청과 함께 뭐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적극 개입했다가는 뭐 주민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청 청사 앞에 돼지 머리가 놓여지거나 아니면 뭐 반대 주민들이 날개란 투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겁나가지고 이런 걸 꺼려하는 걸까요? 우리 홍 시장님이 뭐 날계란을 걱정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시청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 네. 예. 그 권 시장 때와 다르게 그 앞에 다 막아놔가지고요. 저번에 그 상계청사 앞에 기자회견 하실 때 가보셨잖아요. 네. 기자회견도 그 상계청사 안에 못 들어오게끔 해놓기 때문에 일단 뭐 날개나 날아가더라도 창문 정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갈등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거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입니다. 그 홍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공무원들이 그럴 건데 특히 이런 종교 갈등의 경우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이게 뭐 못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뭔가 문제가 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당사자로 적극 개입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갈등의 조정 역할로 들어가는 거는 뭔가 명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하는데 신천지 때는 뭐냐면 신천지 때는 명확한 이익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천지 부활의 장소를 제공해 준 시장이니까 신천지에서는 유무형의 뭔가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령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건 별개로 요 부분은 그만한 거의 이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갈등 조정 역할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참 말씀 들어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욕심이 진짜 끝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지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선거 나가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를 들어 또 신천지를 등에 업어서 또 다음 또 물론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대선을 향해서 이런 신천지의 이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밑바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본인이 그걸 직접 밝혔었어요. 그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윤석열 후보를 신천지가 도왔다는 얘기를 그 홍준표 시장의 홍카콜라 TV에서 네. 제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 정도로 그러니- 얘기하셨던가요? 아, 그렇죠. 예, 그걸 예, 알고 예. 있다는 예.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신천지의 정치 세력화한 음. 신천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고 그다음 내 꿈을 위해선 또 어떤 뭐 차기 어떤 대구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선 신천지는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즉 절대 대척점에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반면교사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뭐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편이었다면 다음에는 나의 찬스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게 좀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분들은 지난 2월에 건축 중인 그 이슬람 사원 근처 골목에서 돼지고기 수육 파티를 열고 또 돼지 머리를 걸 정도로 반대가 심한데 홍준표 시장이 이런 메시지로 조금 주민분들의 반감이 줄어들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번에 메시지는 기자간담회 때 발언이나 또 페이스북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주민들은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측은 어쨌든 그 자리에 지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양쪽 진영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한 쪽에서는 실제 홍준표 시장이 정말 정말 굉장히 이상해졌다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했고 그리고 예. 아무 의미 부여도 하지 않았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좋다 그거는 안녕한다. 근데 행동을 좀 보여도 말로만 하지 말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도 다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또 일부 종교 그 계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속으로 본인이 빠져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할 것 같다. 그래서 사원 건립의 어떤
전기가 마련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방송에서 홍준표 시장의 의견 그리고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면 경북대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 이슬람 국가 유학생들의 의견도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이게 여러 번 표명됐었고 저기 그 시위나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등장하셨죠. 실제로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인원들이 그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무아즈 라작 그 경북대 무슬림 학생 공동체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와 가까운 곳에 기도할 공간이 있으니 공부하면서 종교적 의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를 이행하기 편하다며 혐오와 차별을 제발 멈춰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기자간담회 때 대책 안으로 내놓은 방음벽은 정말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그 주민들의 단순 그 핵심은 단순 소음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 해결책으로 방음벽을 내놓은 건 너무나 안일한 접근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이 나서서 해결을 하든 대구시가 나서서 조정을 하든 이 주민분들의 인식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반대한 지 한 3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 3년 동안 오히려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갈등 해결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홍준표 시장님의 말은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비판받아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대구 시민 전체가 홍 시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여기 그 이슬람 사회를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홍 시장의 말은 정말 그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홍 시장이 말만 하고 그 직접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선언적인 말만 하고 그 적극적인 행정을 안 내놓고 있다라는 거는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역시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있고 하여간 뭐 인식도 좋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좋은데 구체적 역할이 안 보이면 이게 그 말씀하신 선언적 의미 제가 이 선언적 의미에 되게 강조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대구시가 이 올해 초에 부동산 경기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엄청 나빠지니까는 이 대구시가 하나의 해답을 내놨어요. 그 재건축 재개발 승인을 지금부터 승인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하니까 선언적 의미로 저희 받아들여 달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만 거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세계 주요 뉴스에도 대구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정말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이게 갈등이 종교 간 갈등이 생겨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쪽 집단에서 뭔가 조정을 해주고 대화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누가 하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갈등의 해결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방관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머물고 있는 거고 넘쳐가고 네. 계시죠. 간혹 가다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이래야 된다 하는데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훈수 두는 거예요.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 홍 시장 그래서 어떤 갈등의 조정자나 중재자보다는 어찌 보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기자간담회 때 했던 발언들로 인해서 그 건립을 추진하려는 쪽은 기대하게 되고 네. 그다음 이쪽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북구청이 해결 방안 제시할 거다. 북구청이 어떻게 합니까? 북구청은 단지 권한이 있는 건 건축을 허가해주고 말고의 권한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북구청에다 밀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는 그 뒤에는
북구청하고 그 반대하는 쪽, 그다음 찬성하는 쪽에서 가지고 어울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홍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만약에 어떤 갈등의 중재자나 그 조정자가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저는 대구의 독재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독재자가 맞다면 그럼 내가 해결할게, 내 방식대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죠. 자기가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쪽에는 그냥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나서지 않아도 될 쪽에는 나서가지고 이걸 풍파를 일으키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종교개혁하고 빨리 시장이 나서가지고 양쪽 집단을 모아서 이게 뭐가 문제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빨리 해서 갈등 그 중재자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때에 홍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시민들한테 조금은 본인의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추진위원회와 반대하는 주민분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추진을 하려고 했었겠지만, 워낙 극명하게 두 단체가 나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쉽게 마련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구청이 했을 때 힘들다면 대구시가 나서서 그런 만남의 장, 대화의 장을 수차례 가지다 보면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은 정치 백단이고 고도의 전략가인데,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요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